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5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1.3%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60.8%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1.4%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0.4%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9.2%로 전주 대비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했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밀크, 아하,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밀크, 트론, 폴리곤, 솔라나,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고 및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4월 18일에서 4월 20일에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침체로 인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4줄의 최저치인 0.44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자산 가격을 유지하려는 강세장의 탄력성에도 불구하고 XRP는 이달 중요 가격대인 0.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한 낙건론이 여전한 가운데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며 23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5%가량 반등하며 0.4745달러까지 회복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플래시에 따르면 22일 리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리플사와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 판결이 4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XRP 커뮤니티와 일부 분석가들은 1달러 미만의 XRP가 투자자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한편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기술 책임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 XRP 보유에 대한 위험 회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XRP 포지션의 위험을 줄였다고 밝힌 한 투자자의 트윗에 대해 위험 회피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시장 동향에 관계없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인 빅테크 실적에 따라 박스권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 등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이 실적을 대거 발표한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피자, 보잉, 3M, 쉐브론 등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 다수의 우량 기업과 위기설에 놓였던 퍼스트 리퍼블릭도 실적을 공개한다. 아울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상장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업들은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치는 이미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 깜짝 실적 호조를 보고한 기업도 5년 평균에 비해서 낮았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S&P 500 상장 기업 중 약 18%가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고했다. 이 중 76%가 예상을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냈다. 이는 5년 평균 77%보다는 낮았다.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가격이나 정책으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들었다. 이후 월가 주요 투자기관들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한 주 10% 이상 급락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빅테크가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예상외의 부진한 성적이 나온다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3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도 발표된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연준의 5월 금리 인상의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은 3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 전월 대비 0.3%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과 비슷하거나 상승률이 소폭 둔화한 수준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0%에 육박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10%의 참가자들이 5월 동결을 전망했다. 금융시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5월의 금리 인상이 이번 긴축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연준이 이르면 여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이번 긴축기의 최종 금리를 5.5%에서 5.75%로 제시했다. 연준이 무려 3번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의 투자자문사의 버코와 ISI는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이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시장 혼란이나 위기가 닥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주식시장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한 만큼 이나 기대감이 되돌려질 경우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의 저점보다 15%가량 반등한 것이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연준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물가 안정 의지를 피력해왔다. 다만 이번 주는 5월 FOMC를 한 주 앞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제한된다. 이번 주는 4월의 마지막 주다. 월가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매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S&P 500 지수는 약 한 달 동안 4,1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는 작년 초 S&P 500 지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치와 10월에 기록한 이번 약세장의 저점의 딱 중간값 수준이다. 박스권 장세 속 최근 뉴욕 증시의 변동성과 거래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용함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도 발표된다. WSJ는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연율 1.8%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은 2.6%로 최종 집계된 바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0.23% 하락하며 5주 만에 하락했다. 지난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 0.42% 내렸다. 오리지널 미만 화폐 도지코인이 소폭 반등하며 0.08달러 선을 회복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23일 오후 2시 52분 현재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전 대비 1.26% 오른 0.08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1.38% 급락한 가격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주간 차트에서 도우주의 가격은 0.0998달러에서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계속 하락했다. 5월 중순까지는 0.07에서 0.09달러의 넓은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메탈페이의 최고 경영자이자 도지코인 재단 이사회 멤버인 마샬 헤이너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도우즈는 비트코인의 포크로 탄생한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도지코인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이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배후에는 중앙화된 주체가 존재한다. 도지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장난이나 밈으로 치부했으며 중앙화된 통제기관도 없었다. 또 도지코인 창시자인 잭슨 팔머와 빌리 마커스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밈으로 시작했던 덕분에 도지코인은 특유의 탈중앙화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보험, 헤지펀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1일 금융안정감독회의에서 관련 지침 변경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옐런 장관은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지침과 관련 2019년 지침은 지정 절차에 부적절한 장애물을 만들었다면서 당시 추가된 절차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용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차대로 하면 지정을 완료하는 데 모두 6년이 걸린다면서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 위협에 적시 대응하는 것을 막는 비현실적인 시간표라고 밝혔다. 사이피 지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등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면서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돼 도입된 제도다. 쌍는 오바마 정부 때 GA 캐피털 등 4개 사를 사이피로 지정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 모두 지정에서 해제됐다. 트럼프 정부는 당시 사이피 지정 요건도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쌍는 이날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식별, 평가, 해결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금융시장과 관련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한 자본 및 유동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주간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